지정학적 위기가 곳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면 지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저게 지정학적 위기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게 지정학적 위기고요. 북한이 핵 같은 거, 핵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된다면 이제 지정학적 위기로 한반도 들어가는 겁니다. 센가쿠 열도도 지정학적 위기고요. 대만 해협도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라는 말은 뭐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누구나 다 알지만 정의 내리기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그리스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정학적 위기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EU 해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한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지만 그것이 EU라는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단위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자산, 미국 중앙은행의 그 긴축이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만들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졌을 때 그것이 극단적인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그것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위상인데 비트코인만이 해낼 수 있어요. 이것은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몽상 같은 이야기였는데 지금부터는 몽상이 아닙니다. 그것의 증거가 작년에 바로 7월 달에 카불에서 그 CNBC하고 로이터가 그 청년들의 희망이 비트코인이다라는 식으로 취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기사 보셨잖아요.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산골짜기에서도 비트코인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고 그 개인들에게 다른 출구가 없을 때 비트코인이 선택지가 되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별로 규모가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것이 증거가 2017년도에 베네수엘라하고 인도의 화폐개혁이었어요. 10월 달부터인가 2016년 10월 달부터가 화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여파가 2017년도 그 상승장으로 이어졌거든요. 베네수엘라하고 인도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이 양면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속성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비트코인이 왜 지정학적인 현실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 텐데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해요. 지정학에 대한 공부가 없는 분들이 지정학을 얘기하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지정학은 되게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먼저 미국 만능론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미국이 만능으로 보입니까? 미국이 만능인데 아프간에 저런 모습 보입니까? 지금 어떤 챕터가 넘어갔냐 하면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1990년, 2000년, 2010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상주의 국제정치가 현실의 정치가들과 결합을 해서 실현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곳곳에서 파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실주의 한동안은 이것이 100% 이상주의, 100% 현실주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균형의 추가 현실주의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그 중동에서부터 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이 서플라이 체인, 그 바닷길, 이 바닷길에 대한 안보 자체도 이 현재 국가들한테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이 쿼드죠. 하물며 그 바닷길이 아닌 내륙의 서플라이 체인은 원래부터도 미국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미국의 입김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키신저가 말한 보편적 세계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편적 세계 질서가 없는 유라시아 대륙. 보편적 세계 질서가 없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여러분들이 해양의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보편적 세계 질서에 그나마 굉장히 밀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의 그런 경제적인 왕성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 어디 중앙아시아의 내륙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방 국경 한 가운데서 지정학적 위기가 막 발생해요. 막 혁명 혹은 군부 쿠데타 혹은 외국 군대의 진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은행들이 전부 셧다운하고 은행은 변제 채용성 없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은행들이 변제 채용성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족들한테 주고 국경을 넘게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 의식이 없으면 의식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거든요. 그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방법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냐? 네, 답이 비트코인입니다. 제 영상을 쭉 보면
왜 비트코인이 그 지정학적인 그 개인들에게, 지정학적 위기를 갖고 있는 개인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인지를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논쟁을 통해서도, 주장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반복했죠. 변제 최종성. 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2022년도 미국이 대체대조표를 축소할 때, 그러면 충격이 오거든요. 방만해진 이 산업 구조가 축소하면서 위기들이 막 닥칠 텐데, 그 위기들이 닥치는데 어느 나라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어떤 형태로 발생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남은 질문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화폐나 그 나라의 자산, 금융자산이라는 기준에서 비트코인을 보면, 예를 들어서 터키의 리라화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지난 행보를 보면, 리라화를 관점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리라화의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리라화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모습의 그래프를,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리라화에 대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저도 그것은 리라화에 대해서 하락한 걸로 보이지 않고 증가 속도가 둔화된 걸로 보일 거예요. 자, 이런 리라화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 터키의 화폐예요. 그러면 터키만큼 괜찮지 않은 나라들의 화폐나 자산, 금융자산이라는 기준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일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비트코인이 어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어떤 쓸모를 가지고 하나의 지정학적 현실로 이제 국제 무대에 등장할까. 그것이 저는 2022년과 2023년 이 두 해에 걸쳐서 발생할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어요. 이자율만이 문제라면 비트코인 떨어집니다. 네, 다른 자산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해외론자들이 보기에 거품인데,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 아니에요. 다른 자산에게는 없는 지정학적인 자산이에요. 지정학적인 자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름, 오일, 지정학적 자산이잖아요. 히토류, 지정학적 자산이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지정학적 자산이 돼요.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전을 치를 정도잖아요. 다른 의미에서 비트코인도 지정학적 자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음모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한 세력이나 혹은 미국 만능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세력이나 미국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이미 자산이 아니에요. 혹은 미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도 이 책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환율에 대해서, 환율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송흥빈류의 그런 음모론적인 틀을 일단 벗어나다. 환율이라는 가격이라는 게 누구 일방에게 유리하고 일방에게 불리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는 규범적, 도덕적 사고방식을 환율에까지도 적용한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사고틀에 젖어 있는 한 여러분 절대 접근이 안 돼요.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 달리 그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그런 다른 자산과 다른 이자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산이다. 그리고 크게 움직인다. 지정학적 위기에 의해서. 그것이 2022년도가 2023년도에 진행될 일로서 제가 관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것을 좀 크게 보시라고 이런 쉐어하고 싶었습니다.